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컴바이 축구 분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무패 2023년 44회차 14경기 전격타 분석해 왔고요. 44회차 보니까 아이고야 드디어 유럽 축구가 개막을 합니다. 2023-24 시즌. 야, 유럽 축구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고, 일단 대상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8경기,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라운드 6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1년 넘게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K리그가 됐던 유럽리그가 됐던 개막을 하면 제가 어떤 거를 같이 하나요? 그쵸? 네, 이적 시장 소식을 같이 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 소식을 제가 같이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영상 시간이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제 1번 경기 EPL 아스날 대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날. 야,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죠. 지난 시즌 2위를 기록했고 아쉬운 준우승. 아스날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마르티넬리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저번 시즌 15골 5도움 기록했고, 아스날에서는 아이구야 이 주전 핵심 공격수, 야, 이 부카요 사카 선수랑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가 야, 부상이에요. 프리시즌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카 선수는 출전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마르티넬리 선수의 이 활약도의 비중이 좀 커졌어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 외에도 주전 핵심 레프트백 진첸코 선수가 부상이네요. 야, 영입시장 보면은 야, 첼시에서 카이 하베르츠 선수를 영입을 했고, 야, 수비형 미드필더죠. 수비형 미드필더 이 라이스, 데클란 라이스 선수 야, EPL 이적료 최다 이적료를 경신을 했어요. 1850억. 야, 경신을 해갖고 라이스 선수를 웨스트햄으로부터 이적을 데려왔고, 야, 중앙센터백, 야, 아약스에서 이 팀버 선수, 네덜란드 국가대표 자원인 이 팀버 선수를 영입한 아스날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노팅엄 포레스트, 지난 시즌 16위를 기록했죠. 야, 잔류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강등이 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 쿠퍼 감독이 노팅엄을 잔류를 시켰고 16위를 기록했고, 노팅엄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깁스 화이트 선수죠. 이번 시즌 5골 8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5골 8도움 기록했고, 노팅엄에서는 이 맨유에서 라이트윙, 야, 엘랑가, 스웨덴 국적 선수의 엘랑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긴 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뭐 전력상 우승권인 이 아스날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 전력이 강등권으로 분류될 만큼 약세이기 때문에 홈팀 아스날의 2골 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 EPL 본머스 대 웨스트햄 경기네요. 일단 홈팀 본머스 지난 시즌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본머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솔랑케 선수죠. 지난 시즌 6골 7도움 기록했고, 본머스에서는 이 하메드 트라오레 선수, 코트디바르 국적 선수의 하메드 트라오레 선수를 이 사솔로로부터 완전 이적을 시켰고, 야, 라이트윙, 야, 저스틴 클로이베르트 선수를 AS 로마로부터 완전 영입을 했었어요. 지난 시즌 임대로 발렌시아에서 뛰었었는데 클로이베르트 선수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야, 레프트백, 야, 커케즈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헝가리 국가대표 자원이 이 알크마로부터 커케즈 선수를 영입한 본머스네요. 반면에 원정팀 웨스트햄, 지난 시즌 14위를 기록했네요. 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이기도 하잖아요. 웨스트햄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보엔 선수죠. 지난 시즌 8골 5도움 기록했고, 웨스트햄에서는 영입 소식은 없는데, 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을 했고, 야, 이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이 세리아의 아탈란타로 이적이 코앞에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웨스트햄의 야구수와 함께 본머스가 홈 경기에 유리함은 있으나 전력상 강등권으로 분류될 만큼 약세이고 지난 시즌 두 팀의 맞대결 두 번 모두 웨스트햄의 대승이었기 때문에 원정팀 웨스트햄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네요. EPL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 대 루튼타운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고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마치 선수죠. 와, 솔라 마치 선수 지난 시즌 7골 7도움 기록했고 브라이턴에서는 미드필더 다후드 선수를 도르트문트로부터 영입을 했고 골키퍼 버브루겐 선수를 벨기에 리가 안더레흐트로부터 영입을 했어요. 중앙 센터백 이고르 선수를 이 피오렌티나로부터 영입을 했네요. 그리고 나간 선수를 보면은 골키퍼인 이 산체즈 선수 스페인 국적의 이 산체즈 선수가 첼시로 이적을 했습니다. 결국엔 지난 시즌도 이 골키퍼 장갑에 이 스텔레 선수가 낀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한 골키퍼 포지션 이 스텔레 선수가 맡을 것 같고 그 2위에 운다프 선수 공격수 운다프 선수가 이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고 미드필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맥 알리스터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을 했네요. 반면에 원정팀 루튼타운 생소하죠. 루튼타운 이 1800 먼저 이 선입돼서 1885년에 설립된 팀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루튼타운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3위로 이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이 코벤트리 시티를 승부차기까지 하는 접전 끝에 꺾고 31년 만에 1부 리그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튼타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칼튼 모리스 선수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0골 7도움 기록을 했고 루튼타운에서는 레프트백 자일스 선수를 울버햄튼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타이트 총 과거에 맨유에서도 뛴 선수 전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 버밍엄 시티 지난 시즌 2부 리그 버밍엄 시티에서 뛰었던 이 타이트 총 선수를 영입을 했네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이 지난 시즌 전력을 거의 유지했을 만큼 중상위권 전력이고 루튼타운이 31년 만에 1부 리그 복귀인 만큼 이번 시즌 전력이 리그 최하위권 전력으로 뽑히기 때문에 홈팀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의 2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EPL 에버턴 대 풀럼 경기네요. 일단 홈팀 에버턴 지난 시즌 17위를 기록했고요. 에버턴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그레이 선수죠. 지난 시즌 6골 1도움 기록했고 에버턴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콜만 선수가 부상이네요. 영입을 보면은 공격수 단주마 선수를 지난 시즌 임대로 토트넘에서 뛰었던 단주마 선수를 비아레알에서 1년 임대를 해왔어요. 단주마 선수를. 반면에 원정팀 풀럼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했네요. 풀럼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14골 1도움 맹활약 이어졌고 풀럼에서는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 일단 중앙 센터백 바세이 선수 아약스에서 바세이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 울버햄튼에서 오래 뛰었던 이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영입을 했고 나간 선수를 보면은 레프트윙 솔로몬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네요. 그래서 결론은 에버턴의 홈발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전력상 풀럼의 약 우세와 함께 최근 풀럼이 에버턴 원정 경기에서 2연승을 할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고 에버턴이 지난 시즌 허술한 수비력으로 이 강등 언저리까지 갔었지만 이번 시즌 또한 수비 보강이 없어요. 수비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즌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접전 끝에 원정팀 풀럼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EPL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1부 리그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로 직행을 했고 3시즌 만에 EPL로 복귀를 한 셰필드 유나이티드고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맥버니 선수죠.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3골 2도움을 기록했네요. 셰필드에서는 영입 선수는 없고 나간 선수가 이 은디아의 선수 모로코의 은디아의 선수가 이 프랑스 리강 마르세유로 이적을 했네요. 반면에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했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자하 선수죠. 10시즌째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팀의 간판 축포고 지난 시즌 또한 7골 2도움 맹활약했었죠. 크리스탈에서는 주축 선수들 큰 부상은 없고
미드필더 레르마 선수를 본머스로부터 영입을 했네요. 그래서 색깔 결론은 전력상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 우세일 수는 있겠으나 대대로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홈빨이 유명하기 때문에 결국에 현지에서도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이 팬층이 두터워요. 의외로요. 이 지루한 공방전 끝에 저득점 모승부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 지난 시즌 4위. 이야, 앙구아실 감독이 팀을 단단히 조련을 하면서 경우에 챔스 티켓인 4위를 기록했어요. 소시에다드의 키 플레이어. 야, 소시에다드의 키 플레이어. 이 안드레 실바 선수인데, 일단은 그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쿠보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부상이 이 발목 부상이 있는데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드레 실바 선수가 이 라이프치 분데스리가 라이프치로부터 임대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 부상이 때문에 회복이 되면 출전할 수도 있거든요. 출전을 못한다면 이 쿠보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소시에다드에서는 결국에는 이 라이트백 트라우레 선수, 이 오버래핑의 일가견이 있는 트라우레 선수를 이 스타드렌, 프랑스 리그 스타드렌으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지로나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했네요. 지로나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카스텔라노스 선수죠. 지난 시즌 8골 기록했고 지로나에서는 핵심 윙어 빌라 선수가 부상이네요. 지로나에서는 영입을 했는데 레프트백 블린드 선수 그래도 후보 선수였는데 바이른 미넨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를 맨시티로부터 완전 이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클론 결론은 최근 두 팀의 4번 맞대결 중 3번이 무승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전력상 레알 소시에다드의 우세이며 지로나로서는 지난 시즌 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 로메우 선수, 아까 얘기를 안 했네. 로메우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어요. 이 로메우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홈팀 레알 소시에다드의 한골 차 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EPL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 경기네요. 빅매치입니다. 일단 홈팀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했죠. 이야, 이 강팀이 엄청 많은 이 EPL에서 챔스 티켓이 주어지는 4위를 기록했다. 어마한 업적이에요. 뉴캐슬이 지난 시즌 4위로 챔스 티켓을 획득을 했고 그래서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죠. 지난 시즌 18골 5도움, 많이 넣었다. 18골 5도움 기록했고 뉴캐슬에는 핵심 라이트윙 머피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라셀레스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윌록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 이 포프 선수도 부상이네요. 이 전력 누수가 심각한 뉴캐슬. 뉴캐슬은 이 레프트윙 바네스 선수, 레스터 시티가 강등이 됐는데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의 공격 핵심 자원으로 뛰었던 바네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게 대박이에요. 미드필더 토날리 선수를 AC 밀라노로부터 영입을 했어요. 어느덧 이 세리아의 탑 미드필더로 손꼽히는 토날리 선수를 영입해서 중원을 두텁게 했고, 레프트백 리브라멘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우스햄턴이 강등이 됐는데 2부 리그 사우스햄턴으로부터 리브라멘토를 영입을 했어요. 나간 선수 보면 라이트밍 생 막시밍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을 했네요. 반면에 원정팀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했네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획득을 했고 아스톤 빌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지난 시즌 16골 6도움을 기록했고 아스톤 빌라 보면은 레프트백 알렉스 모레노 선수를 이 레알 베티스로부터 영입을 했으나 부상이에요. 부상이어서 일단 9월달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중앙 센터백 파우 토레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비아레알로부터 파우 토레스 영입을 했는데 유로파리그 우승도 함께했던 에메리 감독의 결합, 에메리 감독과의 다시 만났어요. 파우 토레스 선수가. 일단은 팀 플러스 요인이 커 보이는 중앙센터백 자리에 보강이고, 라이트윙 무사 디아비 선수도 영입을 했네요. 레버쿠젠의 핵심 자원이었던 이 무사 디아비 선수를 영입을 해서 공격력도 강화한 아스톤 빌라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시작하는 결론은 전력상 뉴캐슬의 약 우세일 수는 있겠으나 뉴캐슬의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은 상태이고,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 후반 말미 에메리 감독의 조직력 축구가 구축되며 엄청난 상승세로 시즌을 마감했었고, 이번 시즌 전력 보강 또한 알차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스톤 빌라가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 획득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전력으로 판단되는 바 저득점 모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스팔마스 대 마요르카 경기네요.
일단 홈팀 라스팔마스, 야 오랜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를 기록했고, 야 5시즌 만에 1부 리그 복귀. 라스팔마스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페이니오 선수죠. 6골 4도움,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6골 4도움 기록했고, 라스팔마스에서는 야 라이트백 아라우호 선수를 멕시코 국가대표자인데 이 바르셀로나 B팀으로부터 아라우호 선수를 영입을 했고, 야 공격수 엘 하디디 선수, 야 모로코 국대 자원인 엘 하디디 선수를 헤타페에서 영입을 했어요. 반면에 원정팀 마요르카, 지난 시즌 9위를 기록했네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가 컸지요. 마요르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무리키 선수죠. 지난 시즌 15골 3도움 기록했고, 뭐 코소보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마요르카에서는 야 공격수 라린 선수,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인 이 라린 선수를 바야돌리드로부터 영입을 했어요. 나간 선수로는 다들 아시죠?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기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라스팔마스 특유의 혼발이 있잖아요. 혼발이 있고, 마요르카로서는 이 공격의 활로 역할을 했던 이강인 선수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격 전개면에서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시즌으로 보여져요. 두 팀 치열한 공방전 끝에 홈팀 라스팔마스의 1대0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빌바오, 홈팀 빌바오 보면은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했네요. 8위를 기록했고, 빌바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죠. 익숙한 선수죠.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때 가나 국가대표로 마주했던 선수고,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가 10시즌째, 많이 늦었네. 10시즌째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뭐 성골 유스 출신이잖아요. 이번 시즌 또 지난 시즌 동안 10골 3도움 기록했고, 빌바오에서는 뭐 주축 선수의 큰 부상은 없는데 영입은 없고 나간 선수가 좀 있어요. 중앙 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 야 스페인 국대 자원인데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고, 중앙 센터백 누네즈 선수도 셀타비고로 임대 이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 아쉽게 준우승을 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넘겨줬는데 이번 시즌 또한 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2파전 우승 경쟁이죠. 레알 마드리드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윙어 비니시우스 주니어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야 많이 넣었다. 20골 10도, 야 공격 포인트가 30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는데 일단 야 주드 벨링엄 선수, 야 도르트문트에서 무려 1,800억을 지불을 하고 벨링엄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나이가 지금 2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마무지하죠. 그리고 레프트백 가르시아 선수를 라요 바이오칸에서 영입을 했고, 라이트 미드필더 퀼러 선수, 야 페네르바체 선수에서 지난 시즌 맹활약, 야 이 터키의 메시로 불리는 선수인데 18살밖에 안 먹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했네요. 나간 선수 보면은 야 라이트윙 아센시오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이적을 했고, 야 공격수 벤제마 선수, 야 레알 마드리드의 이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공격의 한 획을 그었던 카림 벤제마 선수가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론은 전력상 레알 마드리드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빌바오로서는 이 이니고 마르티네즈와 이 누네즈가 동시에 떠나면서 수비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나름 탐탄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두 팀 치열한 싸움 끝에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EPL 브렌트포드 대 토트넘 경기네요. 일단 홈팀 브렌트포드, 지난 시즌 보니까 9위를 기록했어요. 브렌트포드의 키플레이어 공수 은베모 선수죠. 카메론 국가대표 선수, 지난 시즌 9골 8도움 기록했고, 브렌트포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가 야 이 불법 배팅으로 인해서 이제 징계 결장으로 빠지죠. 브렌트포드에서는 야 이 레프트 윙 케빈 샤데 선수를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왔는데 프라이브르크로부터 완전 이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 센터백 나단 콜리스 선수를 울버햄튼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야 이 한국의 중앙 센터백 김지수 선수를 성남 FC로부터 영입을 했어요. 반면에 원정팀,
야, 이 포스테글루 감독이 새로 영입을 했죠. 토트넘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했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9시즌째 뛰고 있는 뭐 토트넘의 간판 주포, 간판 뭐 공격수 대한민국이 자랑 손흥민 선수고 지난 시즌도 이 부상과 부침이 있었음에도 13골 6도움 야 기록했네요. 토트넘에서는 야 미드필더 쿨루셉스키 선수를 유벤투스로부터 완전 이적시켰고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를 엠폴리부터로 데려왔고 레프트윙 솔로몬 선수를 풀럼으로부터 데려왔고 미드필더 이 제임스 메디슨 선수를 레스터 시티로부터 데려왔고 중앙 센터백 이 반더펜 선수를 볼프스부르크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난 시즌 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시즌 또한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 두 팀 모두 전력도 알차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약간의 혼발이 있는 브랜포드의 이 여건 이 상황 전력상 팽팽한 양팀의 대결 치열한 승부 끝에 다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13위를 기록했고 셀타비고의 키플레이어 공수 아스파스 선수죠. 10시즌째 셀타비고에서 뛰고 있는 뭐 팀의 간판 주포 지난 시즌 또한 12골 3도움 기록했고 셀타비고에서는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는데 두 팀 모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어요. 셀타비고에서는 이 레프트백 산체스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영입을 했고 레프트윙 밤바 선수를 프랑스 리강 릴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중앙 센터백 누네즈 선수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빌바오로부터 영입을 했고 나간 선수로 보면은 레프트백 갈란 선수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일단 보냈어요. 반면에 원정팀 오사수나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했고요. 오사수나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죠.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 지난 시즌 8골 기록했고 오사수나는 이 영입을 했는데 중앙센터백 카테나 선수를 라요로부터 영입을 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레프트백 모지카 선수를 비아레알로부터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오사수나의 약 우세일 수는 있겠으나 셀타비고도 나름 전력을 알차게 보강했기 때문에 두 팀 제가 볼 때 치열한 승부 끝에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이 EPL 개막전 중에 가장 빅매치로 보여져요. 첼시 대 리버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첼시 같은 경우에 포체티노 감독을 새로 데려왔죠. 명장 포체티노 감독이 새로 부임한 첼시 지난 시즌 12위 첼시의 명성과 걸맞지 않은 순위에요. 12위를 기록했고 첼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은쿠쿠 선수죠. 지난 4시즌 동안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71골 어마무지하다. 71골 42도움 공격 포인트가 110개가 넘네. 41골 42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첼시에 합류를 했고 부상 선수를 보면 핵심 공격수 브로야 선수 부상, 주력심 중앙 센터백 바디아 실레 선수 부상, 중앙센터백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포파냐 선수도 부상이네요. 첼시는 영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은쿠쿠 선수 영입을 했고 레알에서 이 니콜라스 잭슨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세네갈 국가대표 선수인데 영입을 했고 라이트윙 가브리엘 선수를 브라질 명문이죠 산토스로부터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유고 축구 선수를 이 스타드 렌에서 영입을 했고 중앙센터백 디사시 선수를 모나코로부터 영입, 골키퍼 산체스 선수를 브라이톤 알프 알비온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나간 선수 보면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가 맨시티로 떠났고 미드필더 제이슨 마운트 선수가 맨유로 떠났고 수비수 아스필리쿠에타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났고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 선수가 아스날로 떠났고 미드필더 칸테 선수가 이 사우디 알 이티하드로 떠났어요. 반면에 원정팀 리버풀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죠. 지난 시즌 5위를 기록했고 아쉽게 챔스 티켓의 획득에는 실패를 했어요. 유로파리그 출전을 하고 이번 시즌 하고 당연히 리버풀의 키플레이는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죠. 어느덧 7시즌째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팀의 간판 주포고 지난 시즌 또한 28골 12도 맹활약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영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브라이턴 오프 알비온에서 맥 알리스터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미드필더 소보슬라이 선수를 영입한 게 좀 커요. 라이프치히로부터 소보슬라이 선수를 영입했는데 결국에는 나간 선수 보면 미드필더의 조단 앤더슨 선수가 사우디로 떠났고 이 미드필더 파비뉴 선수도 또한 사우디로 떠났기 때문에 그 둘의 자리를 이 맥 알리스터랑 소보슬라이 선수가 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리버풀의 야구 셀 수는 있겠으나 첼시 또한 명장 포체티노 감독의 지휘 아래 전력 보강을 탄탄히 했고 프리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희망적인 상황. 포체티노 감독이 대대로 클롭 감독에게 약세를 보여오긴 했으나 첼시가 홈 경기에 유리함이 있고
두 팀 최근 6번 맞대결을 보면 모두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저득점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비아레알 대 베티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티에 감독의 비아레알 지난 시즌 보면 5위를 기록했네요. 후반부에 좀 아쉽게 챔스 티켓은 뭐 획득에는 실패를 했고 그래도 상승세에 여운이 좀 남아있긴 하고 비아레알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제라드 모레노 선수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7시즌째 비아레알에서 뛰고 있는 팀의 간판 축포. 지난 시즌 부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경기를. 그럼에도 7골 3도움 기록했고 비아레알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코케링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알비올 선수가 부상입니다. 영입 선수 보면은 레프트윙 브레레톤 선수를 이 블랙번 로버스로부터 영입을 했고 이 공격수 쇠롤로스 선수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인데 라이프치히로부터 완전 영입을 했어요. 지난 시즌 임대로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맹활약을 이어줬잖아요. 중앙센터백 가비아 선수를 AC 밀란으로부터 영입을 했고 나간 선수 보면 아까도 했다시피 중앙센터백 파우 토레스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떠났고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첼시로 떠났고 라이트 윙 이 추쿠에제 선수가 AC 밀란으로 떠났네요. 공격수 단주마 선수도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났고 공격수 디아 선수도 살레르니타나로 완전 이적 떠났고 레프트백 모지카 선수도 오사수나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페그리니 감독의 베티스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고 베티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죠. 지난 시즌 15골 4도움 많이 넣었네요. 15골 4도움 기록했고 베티스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페키르 선수가 부상입니다. 영입한 선수 보면 레프트윙 페레즈 선수가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를 해갖고 레스터시로부터 이번 시즌 완전 이적을 시켰고 미드필더 벨레린 선수도 스포르팅 리스본으로부터 완전 이적. 미드필더 로카 선수를 리즈로부터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이스코 선수를 세비야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나간 선수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레프트윙 알렉스 모레노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떠났잖아요. 미드필더 이 카냐레스 선수가 멕시코로 떠났고 중앙 센터백 곤잘레즈 선수가 알메리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게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베아레알로서는 수년간 공수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 파우 토레스 선수도 떠났고 이 추쿠에즈 선수도 떠났고 결국에는 핵심 선수 니콜라스 잭슨 선수도 떠났고 선수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보강 그에 비해 갖고 보강이 미비했어요. 미비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 반면에 베티스는 핵심 자원 이적에 대비해 착실히 알차게 전력 보강을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전체적 팀 밸런스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 원정팀 베티스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헤타페 지난 시즌 보면 15위 를 기록했고 헤타페 키플레이어 공수 마요랄 선수죠. 지난 시즌 8골 2도움 기록했고 헤타페에서는 이 주전 핵심 공격수 이 NS 우니알 선수가 부상이에요. 터키 국가대표 선수인 우니알 선수가 빠진 건 좀 크네요. 팀에서 공격 지분이 어마무지한 선수인데 일단 헤타페에서는 나간 선수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드필더 엘 하디디 선수가 라스팔마스로 떠났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사비 감독의 바르셀로나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 또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죠. 레알 마드리드와의 2파전이겠지만 바르셀로나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죠. 지난 시즌 리그 23골로 득점왕 총 31골 7도움 기록했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영입 선수 보면 공격수 로케 선수 브라질 신성인데 18살 신성인데 로케 선수를 영입을 했고 미드필더 귄도간 선수를 맨시티로부터 영입 중앙센터백 이니고 마르티네즈 선수를 빌바오로부터 영입 미드필더 로메우 선수를 지로나로부터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간 선수 보면은 바르셀로나 나간 선수 보면 레프트백 호르디 알바 선수랑 미드필더 부스케츠 선수가 미국으로 떠났네요. 중앙 센터백 니코 곤잘레스 선수도 포르투갈의 명문 FC 포르투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력상 바르셀로나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헤타페로서는 주포 우냐의 부상 공백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헤타페가 이번 시즌 하위권 전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원정팀 바르셀로나의 2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2023년 44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간이 거의 30분 가까이 되는데 영상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